percent will that tariff be? I would say it'll be somewhere in the 15 to 20% range. I just want to be nice.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15라는 숫자에 코스를 맞추고 계시는 건가요? 한테 15%?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랑 의약품 같은 협상은 포함되고요. 상황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 딱 남았습니다. 미국 측이 우리 한국의 최종 협상안을 가져와라,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앞서 일본이나 EU처럼 이 상호관세 15%까지 낮췄던 그 선까지는 우리도 최소한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미국에 투자할 금액, 선물 보따리를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떤 구성으로 만들지를 막판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합당한,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내놔라, 끝까지 지금 압박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카드를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고, 저기서는 그냥 앉아서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는 그런 모양새네요.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들이 뭘 먼저 내놓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그리고 혹은 다른 나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를 이제 어떤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먼저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안을 가져와라라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대응책을 좀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구인철 부총리께서 미국을 가셨고 베센트 장관과 31일 날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트릭 장관과는 현재 지금 전화 통화를 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협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EU가 명확하게 자동차 관세 15%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끝까지 강경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25% 관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아직까지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떠났죠. 일주일째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는 뭐 이번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우리 김정관 장관이요,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을,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바쁘게 오가면서 계속 저 러트닉 상무장관을 따라다니면서 협상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따라붙기 외교다라고 하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렇게 핵심적인 인물인 건가요? 관세 협상에 있어서 결정권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트닉 장관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러트닉 장관이 현재 지금 중요한 키맨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문구를 꼼꼼히 체크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나름대로 리허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러트닉 장관이 그 리허설까지 같이 참여한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우리를 같은 시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는 러트닉 장관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다른 분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이제 중요한 분들이 같이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또 협상을 이어온 상황들이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미국 대표단이 스톡홀름으로 갔을 때 러트닉 장관은 미국으로 왔거든요.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우리 또 규윤철 부총리께서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협상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과의 구윤철 부총리과의 통화도 연결이 됐었던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군요. 스코틀랜드에 가서
야, 한국 사람들이 나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웃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정말 따라붙기 외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어금니 꽉 깨물고 그렇죠. 지금 단단한 각오로 러트닉 장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민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재계 인사들도 측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적극 나섰다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지금 워싱턴 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용기가 현재 지금 도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지금 이재용 회장의 모습은 현재 지금 언론에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 볼 것은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에 입국을 했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러트닉 장관과 뉴욕 자택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가를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이제 마스가라는 단어인데요. 네. 우리가 메이크 어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그 용어인데, 이 마스가라는 단어를 김동관 부회장이 제안을 했다. 결국 아하. 이제 조선과 관련된 부흥을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본 같은 경우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공동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충분히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네. 입장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의 방미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물론 이재용 회장께서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협정에 대한 카드도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재계의 측면 지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정부 대표단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측면 지원을 위해서 재계 인사들까지 지금 총동원됐습니다. 우리는 민관이 함께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달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대미 투자액이 또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네. 좀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실질적인 원화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차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과연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겠느냐라기보다는 달러 약세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환율에 따라서 우리의 금액과 산업별 리스크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네.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미국 현지 내에서 네. 최근에 K-뷰티, 그러니까 한국산 화장품이 동이 났다 그래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살 수 있는 건 좀 사두자라는 좀 사재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K-뷰티의 인기가 있는 높은 상황에서 상황이죠. 어차피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요즘은 거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은 관세를 낮추는 거지만 네. 그래도 15% 관세 부과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소비자 가격이 최소한 15%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아하. 지금 당장 필요한 뭐 선크림이라든지 마스크팩,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꼭 써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조금 미리 사재기가 좀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소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K-뷰티의 인기가 대단하군요. 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치인데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요 30개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네덜란드 이렇게 딱 3개 나라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하향 조정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좀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IMF에서는? 일단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IMF가 지난 4월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낮췄고요. 지금 네. 0.8%로 낮췄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아개발은행 ABD 같은 경우도 0.8로 현재 낮춰놓은 상태인데 이 0.8이라는 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네.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0.8%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제 글로벌리 보는 시각과 국내에서 보는 시각이 이제 일치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졌었던 부분들이 올 상반기 때 우리의 정치적인 불안,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이제 길어짐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상반기 때 부진했죠.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경제 성장률을 0.6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IMF가 얘기한 0.8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반기 때는 1%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점쳐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상반기가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좀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지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 우리 이제 소비 쿠폰도 좀 나간 부분도 있고 관세 협정도 마무리되고 네. 정치적인 부분도 안정이 된다라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